그런데 이게 근육이라는 게 뭐 울퉁불퉁하지 않는 이상 사실 뭐 육안으로 확인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근감소증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왜 한동안 종아리 둘레를 측정하면 근감소증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종아리 둘레만으로 근감소를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종아리 둘레로 근감소를 파악할 수 없다? 근육으로 똘똘 뭉쳐있어 제2의 심장이라고도 불리는 종아리. 종아리 둘레가 얇으면 근감소증이라는 것은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인데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한 분의 60대 덩치가 꽤 있으신 분이에요. 종아리는 매우 두꺼우시죠. 근데 최근에 좀 자주 넘어지고 힘이 좀 적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근력 수준을 측정해 보니까 80대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근육은 많은데 힘을 못 쓰는 근육이었던 거죠. 이런 경우 종아리 두께가 두꺼워도 쓸 수 있는 근육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근감소증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종아리 둘레가 두꺼운 분들은 연부 조직이 두꺼워서일 수도 있고 지방세포가 많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육의 힘이 얼마나 되느냐가 근감소증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근육량이 문제가 아니라 근육의 힘이 근감소증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 실제 근육량이 적고 근력이 낮아 각종 질병에 시달렸던 김종숙 씨 역시 종아리 둘레가 31.5cm로 정상 범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 이제 종아리 두께 말고 본인이 근감소증에 해당이 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방법이 혹시 또 있나요?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잘 들던 물체를 잘 못 든다거나 자주 놓친다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힘들어지면서 넘어진 일도 많아지면 근감소증을 의심해 봐야 되는데요. 그보다 더 간단하게 종이 한 장으로 근감소증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종이 한 장만 있으면 근감소증을 파악할 수 있다? 일단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허벅지 사이에 종이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허벅지를 밀착시켜 힘으로 종이를 붙잡는데 이때 종이가 위로 뽑혀 올라오지 않도록 힘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이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TV 보시면서 집에서 그냥 다 같이 해봐도 괜찮겠네요. 그렇죠. 매우 간단하죠. 이게 허벅지 근력을 알아보는 테스트거든요. 근육이 충분하고 근력이 있는 경우는 힘을 줘도 빠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허벅지 근력이 약해진 노인분들은 붙잡는 힘, 근력이 매우 떨어져 있어서 종이가 쉽게 뽑히게 되는 거죠. 의자에 똑바로 앉은 상태에서 허벅지 사이에 종이 한 장을 끼우고 허벅지와 무릎을 밀착시켜 종이가 뽑혀 올라오지 않도록 힘을 준다. 이때 5초 이상 버티지 못하고 쉽게 종이가 뽑혀 올라온다면 근력이 낮아진 것으로 보고 근감소증을 의심해봐야 한다. 활기찬 인생 후반전을 위한 건강 필수품 근육. 그렇다면 우리는 근육을 제대로 채우고 있었을까? 근육의 진심이라는 한 사람을 찾아 헬스장으로 향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MBN 청기누설 제작팀인데요. 예. 혹시 조승희님이라고 아세요? 잘 알죠. 어디 계세요? 저쪽에 있습니다. 운동열기로 가득한 헬스장에서 근육미를 뽐내며 운동에 열중하고 있는 62세 조승희 씨. 울끈불끈, 한눈에 보기에도 단단한 다리 근육. 무거운 운동기구도 가뿐히 들어올리며 운동 고수다운 면모를 보여줬는데 딱 벌어진 어깨에 단단한 근육으로 무장한 복부, 온몸에 근육 갑옷을 두르고 있었다. 어머니 진짜 몸 너무 멋있으신데. 예. 아유, 그렇습니까? 자, 한번 만져보시겠습니까? 오, 와 어머니 엄청 단단하세요. 이게 열심히 좀 운동하고 지금 막 펌핑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거 많이 힘들게 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로 2년째 근육을 키우기 위한 근력 운동에 매진. 지금의 모습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하는데 그는 왜 이렇게 근육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 것일까? 사입대 그때만 해도 일하는 내용이 상담도 많고 회식도 많고 해가지고 몸이 많이 불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가족력도 있지만은 당뇨 기운이든지 혈압 같은 게 있어가지고 힘이 없고 무력해지는 것 같은. 그러니까 이제 회사 일을 하더라도
큰 능력이 자꾸 떨어지는 것 같고 내가 자신감도 없고 좀 무력해지는 그런 느낌은 많이 받았었어요. 40대 후반 건강검진에서 당뇨와 고혈압을 진단받았지만 별다른 증상이 없어 방치했다는데, 하지만 2년 전부터 피로감이 풀리지 않고 무기력해지는 것을 온몸으로 느껴 근육을 채우기 위해 운동을 시작했다고 한다. 그렇게 2년 동안 꾸준히 운동한 결과 정상보다 높은 근육량을 자랑하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그가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인 혈당 또한 조절이 잘 되고 있을까? 운동만 열심히 하고 근육이 커지고 하면은 잡히고 그럴 줄 알았더니 아직까지도 근육이 덜 자랐는지 아니면 나에 대한 뭐 운동에 대한 게 좀 미스가 있든지 아니면 내 운동하는 방법이 틀 때든지 아니면 근육에 대한 어떤 거를 잘 못 인식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원하는 만큼의 수치까지 아직 안 떨어지고 있네요. 실제 그의 공복 혈당은 137로 정상 범위를 훨씬 웃도는 수치였다. 근육을 채웠음에도 좀처럼 조절되지 않는 혈당 수치.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 현재 조승희 씨는 근육량이 상하체 골고루 발달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근력 검사 결과 다리 주변 근육의 근력은 평균보다 낮게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혈액 검사 근육 손상이 있을 때 나타나는 단백질 효소 CPK 수치가 268로 굉장히 높았는데요. 이런 수치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근육량은 많지만 질이 낮은 근육으로 채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근육은 많지만 근육의 질이 좋지 않다? 운동을 하는데 왜 안 좋아지냐 많이 듣죠. 저분은 지금 녹슨 근육을 채우고 계셨기 때문에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았던 겁니다. 녹슨 근육을 채우고 있었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근육이라고 다 똑같은 근육이 아닙니다. 근육도 양보다는 질이 더 중요하거든요. 지금 근육 사이사이에 지방이 많이 낀 녹슨 근육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일명 이제 녹슨 근육이 근지방증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쉽게 부연 설명을 덧붙이자면 이제 우리 뭐 소고기에 마블링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듯이 근육에도 마블링처럼 사람 근육에도 지방이 끼어서 제 역할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분의 근육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제작진께서 복부 CT를 촬영했다 하는데요. 그 결과 근육 사이에 지방이 끼어 있는 근지방증이었습니다. 실제 복부 CT 검사 결과 근육 사이사이 지방이 끼어있는 근지방증 상태였는데, 이처럼 근육에 지방이 끼게 되면 인슐린에 반응하는 민감도가 떨어져 혈당 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 연구 결과 단순히 근육의 양이 많은 것이 아닌 질 좋은 근육을 많이 갖고 있을수록 관상동맥 위험도가 낮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대사질환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 비해 질 좋은 근육의 양이 현저히 낮았다고 한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근육이 아닌 질 좋은 근육을 채워라. 그렇다면 조승희 씨가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도 녹슨 근육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의 일상을 관찰해보기로 했다. 평소 혈당을 치솟게 만드는 탄수화물은 줄이고 근육을 채워줄 단백질이 풍부한 건강한 식단을 섭취해온 조승희 씨. 아무래도 이제 그 근육을 키우고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 단백질 위주로 먹는 게 좋다고들 하셔가지고 단백질 위주로 이렇게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채도 같이 먹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탄수화물 쪽은 조금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근육에 크게 뭐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고 뭐 당뇨나 이런 게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해서 탄수화물 좀 줄이고 단백질 위주로 주로 식사하고 있습니다. 매 끼니 현미밥 3분의 1 공기에 닭가슴살과 소고기 안심, 두부 등의 단백질 식품을 번갈아 섭취하고 채소로 식이섬유를 채우고 있었다. 아, 저렇게 드시면 안 되는데, 그죠? 네, 저렇게 드시면 안 되죠. 건강해 보이는 식단에 문제가 있다? 과연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일까? 저렇게 많이 단백질을 드시게 되면은 당연히 통풍 위험이 높아지고 또 염증이 많아지면서 근지방화를 좀 더 가속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단백질은 질소를 포함해서 체내에서 암모니아로 대사가 되게 되는데요. 이때 간에서 암모니아를 요소로 바꾸어서 배출을 하게 됩니다. 이 요산이 증가하게 되고 혈액 내에서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말단 관절막에 침착이 되면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즉,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요산을 늘려 근육 손실을 불러오고 그 자리를 지방이 채우게 된다는 것. 지금 사례자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통풍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관절 통증이 좀 생길 수가 있겠는데요. 보통 일반인의 경우 이제 몸무게 1kg당 단백질 1g을 섭취하라고 말씀드리는데 60세 이상의 경우에는 1.2g 정도 더 섭취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조승희 씨 같은 경우에는 80g 정도면 충분하니까 지금 드시는 거에 한 3분의 2 정도만 드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식단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탄수화물이 너무 적습니다. 당뇨의 적으로 알려진 탄수화물. 조승희 씨 역시 밥의 양을 3분의 1로 줄여서 섭취하고 있었는데 탄수화물을 적게 섭취하는 것이 근육의 질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일까? 우리 몸에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간과 근육에 글리코겐으로 저장이 됩니다. 운동을 하면 이 글리코겐이라는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쓰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탄수화물 섭취를 너무 많이 줄이게 되면 체내에 글리코겐이 부족해지고 이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또 근육 안에 글리코겐을 에너지원을 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근육 합성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근육이 줄어들고 감소한 근육 사이에 빈 공간이 생기는데 여기에 지방이 끼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적절한 탄수화물 섭취가 질 좋은 근육을 만들 수 있는 필수 조건인 거죠. 사실 저도 운동을 작년에 이제 PT 같은 걸 하고 바디 프로필 한번 찍었을 때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엄청나게 줄이니까 살이 빠지는 건 좋은데 근육까지 다 빠져가지고 예쁜 몸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탄수화물 섭취도 어느 정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질 좋은 근육을 키우기 위해선 한국영양학회 하루 권장량인 탄수화물 130g을 섭취해야 하는데 밥 한 공기 200g 속엔 탄수화물 약 65g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에 일반적인 쌀밥 2공기의 양을 3끼에 나눠 먹으면 된다. 계속해서 조승희의 실상을 지켜보는 전문의들. 그런데 갑자기 얼굴이 굳어지는데 혹시 이분은 운동을 얼마 간격으로 하시는 건가요? 거의 매일 하신다고 그러시던데요. 혈당 수치를 낮추기 위해 단백질 식단을 섭취하며 고강도 운동을 해온 조승희 씨. 혹시라도 키워놓은 근육이 줄어들까 봐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운동을 진행 중이었는데 운동을 쉬면 무조건 근손실이 온다. 그런데 사실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운동을 잠깐 쉰다고 근손실이 오지 않습니다. 운동을 쉬더라도 근손실이 오지 않는다? 실제 운동 마니아들 사이에선 금 같은 근육이 손실될까 두려워 매일 운동을 빠뜨리지 않고 하고 있었는데 네, 저도 환자분들이나 뭐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물어봐서 진짜 자주 해주는 말이긴 한데 직접 운동을 해서 경험을 하셨으니까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운동을 하게 되는 원리는 근육 운동을 하면 근육에 미세하게 손상이 됩니다. 그 손상된 근육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제 단백질을 섭취하고 그 몸속에 있던 단백질이 달라붙어서 근육을 재합성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보통 5일에서 뭐 최장 한 6주까지는 걸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오늘 운동한다고 바로 근육이 생기고 뭐 내일 운동 쉰다고 바로 근육 없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진짜 중요하신 말씀 해주셨는데 네. 거기다 하나 제가 더 덧붙이자면 근손실이라는 건 근섬유의 부피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의학적으로 그 기간이 보통 3주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3, 4일 운동을 쉰다고 해서 근손실이 오지 않으니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일반인의 경우 단기간 운동을 쉰다고 해서 근손실이 오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점이 있다는데 환자분들이 나도 갑자기 운동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갑자기 막 너무 열심히 하시면 운동도 과유불급이란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외래 오셨는데 근력 운동이나 유산소 운동을 무조건 하셔야 되는 환자분이세요. 근데 뭐 수영을 주 3회 하시면서 괜찮았는데 이번에 저번 달부터 주 5회로 수영 강도를 늘리신 거예요. 그런데 어깨가 아파지신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
힘줄이 파열이 됐습니다. 무조건 거고요. 네. 안 써야 되는 상황이긴 하네요. 그런 경우.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 3회가 부족하니까 내가 아픈가 보다 하면서 횟수를 더 늘리거나 강도 늘려서 맞습니다. 하다 보면 이제 네. 진짜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말이 달리는데 채찍질만 한다고 잘 달리는 거 아니잖아요. 적절한 시기에 당근이 필요한데 근육으로 따지면 그게 휴식인 거죠. 제가 볼 때는 운동을 좀 줄여서 이틀에 한 번씩 하시거나 하루 근력 운동을 하셨다면 다음 날은 유산소만 하시거나 이렇게 좀 번갈아 가면서 하시는 게 질 좋은 근육을 생성하는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질 좋은 근육을 채우기 위해선 이틀 근력 운동 후 하루 휴식을 취하거나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번갈아가며 해줘야 근육 합성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것. 이처럼 적절한 운동과 함께 근육을 채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식단 관리. 식단 관리와 운동은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근육을 채우는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운동과 식단 관리 중 질 좋은 근육을 채우는데 더 도움이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 운동과 식단 관리로 나누어 열흘간의 체험을 진행해보기로 했다. 먼저 운동의 효과를 체험해볼 78세 정순자 씨. 고혈압과 고지혈증뿐 아니라 얼마 전 당뇨 전 단계 진단까지 받아 건강에 적신호가 켜져 근육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제가 고혈압에 고지혈증까지 있어서 관리를 해야지 마음 먹고 나름대로 관리를 해봤는데 좋아지지는 않고 전당뇨가 찾아왔어요. 제 나이에 식단도 식단이지만은 운동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혼자 하다가 다치면 더 안 좋아지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는 운동법 배우고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체험에 앞서 현재 정순자 씨의 건강 상태를 측정해보기로 했다. 혈액 검사와 근육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정밀 검사를 실시했는데, 과연 정순자 씨의 근육량은 어느 정도일까? 정순자 씨는 근육량은 28.9kg으로 현저히 떨어진 수치로 시급한 관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검사 결과 그녀의 근육량은 70대 평균보다도 낮은 28.9kg에 근력 역시 저하된 상태로 건강을 되찾기 위해선 근육을 채우는 근력 운동이 시급한 상황. 하지만 근력 운동은 운동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면 근육과 뼈에 무리를 줄 수 있어 정순자 씨와 같은 노년층에겐 위험한데, 신체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근육을 채우기 위해선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 앞서 만나봤던 70세의 나이에도 히말라야 등반에 성공. 뛰어난 근육량과 근력을 자랑했던 한백선 씨의 운동법을 배워보기로 했다. 이게 춤선이 이뻐진다고 이 운동을 하라고 권유를 해서 했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력이, 이 다리 근력이 좋대요. 그래갖고 하는데 힘은 드는데 좋아요. 다리 힘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맨 처음에 힘들었는데. 에어로빅 같기도 한 이 동작. 정말 질 좋은 근육을 채우는데 도움이 되는 것일까? 이 동작이 보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팔과 다리를 함께 움직이며 균형을 잡는 과정에서 인체를 지탱하는 코어 근육을 단련하게 됩니다. 또한 인체 중 가장 큰 근육인 엉덩이 옆 근육을 발달시키면서도 관절에 큰 무리를 주지 않기 때문에 노년층의 근육량 향상, 근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좋은 운동입니다. 한백선 씨의 운동법은 간단하다. 바르게 선 다음 왼팔은 앞으로 내리고 오른쪽 무릎은 90도로 굽히면서 왼손 바닥으로 무릎을 터치하면 되는데, 양쪽을 번갈아가며 5회씩 실시해주면 된다. 보통 운동하면 다들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 뭐 이런 것만 얘기하시죠. 하지만 이제 관절염이 있고 근육이 좀 적은 노년층의 근육을 채우려면 저항성 운동이 좋습니다. 제가 집에서 할 수 있는 좋은 운동 한 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네, 어느 집에나 다 있는 바로 이 고무장갑입니다. 염지용 정형외과 전문의가 알려주는 질 좋은 근육 채우는 고무장갑 운동법.
고무장갑 2개를 안 풀리게 묶어주세요. 그 다음에 발바닥에 대고 천천히 다리를 올렸다가 다시 구부려 주시면 됩니다. 이게 뭐 말로 하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고무장갑의 탄력이 다리를 쉽게 뻗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해보시면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인 허벅지 근육과 엉덩이 근육이 자극되시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 고무장갑을 식사 전후로 해서 한 다리마다 15번씩 한 3번 정도 해주시면 사라진 근육을 채우는 데 큰 도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고무장갑 양쪽을 풀리지 않게 꽉 묶어준 다음 바닥에 앉아 발바닥에 고무장갑을 대고 천천히 다리를 올려주면 되는데 이때 등허리가 구부려지지 않게 일직선을 유지하면 근육을 더 자극할 수 있다고 한다. 다리를 뻗은 채 3초 정도 유지하고 천천히 다리를 구부려서 내려주면 된다. 이 동작을 하루에 15번씩 3세트 해주면 허벅지 근육은 물론 우리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엉덩이 근육을 채우고 근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각종 질병 때문에 근력 향상에 절실했던 정순자 씨는 열흘 동안 평소에 먹던 음식은 그대로 섭취한 채 염지용 정형외과 전문의의 고무장갑 운동과 한백선 씨의 운동을 추가로 진행하기로 했다. 배울 때는 어려운 것 같고 저건 내가 어떻게 하지 그랬는데 막상 해보니까 할만하네요. 근데 저 장단지도 좀 힘이 실리고 그래서 운동 집에서 할만할 것 같네요. 한번 매일매일 해볼게요.